돌아오지 못한 손편지. 비 오는 날이었다. 툭툭 낡은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82세의 오영자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먼지를 털어낸 상자에는 영자에게라고 적힌 희미한 붉은 잉크 글씨.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 한 묶음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위에 1960년 4월 15일자로 적힌 한 통의 편지. 영자야, 이 편지를 내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 이름은 김세훈. 평생을 묻어두었던 이름. 죽었다고 믿었던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1장. 그 시절 꽃잎처럼. 1959년 봄 전남 곡성. 17살 영자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 김세훈 씨를 매일 봤다.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말이 없었다. 편지를 받을 때면 영자의 손은 조심스러웠고 세훈 씨는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모자를 벗어 자신보다 작은 영자의 머리에 씌워주곤 했다. 두 사람은 몇 번이고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말 한마디 거의 나눈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훈이 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말했다. 영자야, 혹시 나 기다려줄 수 있어? 영자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훈이라는 이름이 잉크처럼 스며들었다. 2장. 사라진 편지들. 입대 후 몇 달간 세훈의 편지는 꼬박꼬박 도착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영자 씨에게. 편지 안에는 그리움, 작은 일상, 그리고 언젠가 함께 걷고 싶다는 길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편지가 끊겼다. 영자는 매일 우체국 앞을 서성였고 심지어 일하는 직원에게 화를 내며 물은 적도 있었다. 혹시 내 편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표정한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3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동네로 전해진 한 통의 소식. 김세훈 이병, 군 복무 중 훈련사고로 사망. 그날 밤 영자는 들꽃이 만발한 뒤뜰에서 엉엉 울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다시 누구의 편지도 받지 않았다. 3장. 봉인된 상자. 시간은 흘러 영자는 마을 한복판에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까탈스러워서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말한다. 사랑을 했거든요. 한 번이면 충분했죠. 그러다 어느 봄날 마을 회관이 허물어지면서 우체국 창고가 함께 정리되었다. 그때 발견된 것이 바로 그 상자였다. 손에 쥔 편지들은 모두 세훈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 무려 2년 넘게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왜 한 통도 전달되지 않았던 걸까? 4장. 이름 없는 진실. 편지를 읽던 영자는 그중 한 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마지막 편지였다. 영자야, 난 지금 전출을 명받았어. 서울의 모 부대로. 사실 네가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해왔어. 그 뒤에는 이상한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우체국장님이 날 못마땅해 하셨거든. 너한테 다가가는 것도 편지를 보내는 것도. 영자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우체국장이자 자신에게 집안 좋은 청년을 소개하려 했던 마을 유지였다.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혹시 그 사람이 편지를 가로챈 건 아닐까? 5장. 재회. 영자는 세훈이 묻혔다는 군 묘지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거기엔 이상하게도 그의 묘가 없었다. 행정상 실종 처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우연히 지역 군복무 기록 보관소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발견한다. 1961년 김세훈 이병군 통신부대 배치 후 탈영 미수 혐의로 복귀. 이후 전출 기록 없음. 탈영? 미수? 전출 없음? 그녀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걸까? 살아있었다면 왜 오지 않았던 걸까? 그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읽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보통은 없던 뒷면에 적힌 문구 하나를 발견한다. 이 편지가 너한테 닿으면 난 꼭 돌아갈게. 6장. 그날의 진실. 이듬해 여름 한 남자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온다. 허름한 베이지색 옷, 반쯤 굽은 허리.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들고 있었다.
영자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혹시 영자씨 맞습니까? 김세훈. 정말 그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수도권 외곽의 작은 공동체에서 지내며 이름 없이 살아왔다는 걸 털어놓았다. 편지를 붙여도 대답이 없었어요. 나중엔 두려웠어요. 혹시 나를 잊었을까봐. 영자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그러나 조금은 떨리는 손. 그날 이후 영자네 분식집에는 매일 라디오 음악이 흐른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가게 문을 연다. 늦은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올 때마다 영자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편지는 늦게 도착했지만 마음은 제 시간에 왔네요. 그리고 카운터 옆 나무 액자 안 처음 발견한 편지가 소중히 놓여 있다. 더 엔드. 마이너스 구독 좋아요.